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에 제5차 자치행정원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부 평택복지재단 평택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행정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로 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강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오늘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운영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조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사회복지국장 유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한호 부위원장님, 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환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우연 여성가정과장입니다. 김근숙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직접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본으로 25쪽의 서부복지타운 권리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실내체육관과 건립과 연계되는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37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까지 총 121억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건립 추진 사항은 서부 실내체육관 사업과 연계하여 설계 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10월에 설계 공모를 개시하여 약 3개월간의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1월에 공모 당선작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1월에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9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 참여문화 확산, 세계적인 모금 및 배분을 위하여 2015년 7월 16일 평택 행복나눔 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금은 7억 5천, 현물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모금액은 6억 6천 3백만 원으로 현금은 4억 6천 7백만 원, 현물은 1억 9천 6백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읍면동별 저소득층 소외계층 149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사업 순회 설명회,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운영, 공무원 기부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모금 방송을 실시하여 1억 원의 모금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행복나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관, 단체 등 봉사 후원단체와 연계, 추진, 공개 모금 방송, 기부자의 날 행사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본부는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0년 10월 말 현재 1263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1226건에 대해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관 기관 발굴 제보 교육 및 업무 협약 체결, 매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희정신문, 희망 평택 팟캐스트 사연 소개, 언론 보도,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7개 번역에 신설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새벽 체결, 특허사업 실실 등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6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제보 교육 및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의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 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2개 유형과 유형 23명과 민간 위탁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통사업장 등 11개 사업단 1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5명이 생계급여에서 탈수를 하였고 38명이 시창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2016년도 신규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단인 500국수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희망키움 통장 1, 차상위 계층 근로유지를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2, 자활 근로사업 참여 신청을 목표로 하는 내일 키움 통장 사업이 있으며 현재 336명이 참여 중으로 10월 말 기준 희망 키움 통장 1 가입자 중 21명이 탈수급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았고 희망 키움 통장 2 가입자 중 6명이 가구 근로소득 증가로 지원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자립 역량 교육으로는 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4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 역량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3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에 배치되는 참여자에게 개별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의 탈빈곤 및 자활 기반 조성으로 위해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 가구의 탈수급 및 자산 형성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맞춤형 급여 시행 생활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7,079세대에 1,424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이후 1,905세대 3,237명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했고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 기피 및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338세대 539명을 권리 구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찾아가는 의료기부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6,687세대에 9,482명이며 매년 장기 입원 환자, 고위험군, 신규 수급자 등 사례관리 대상자 900명을 선발하여 건강상담과 진료기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안내 등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기구 사례 관리를 실시해서 의료기구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복지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 조사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449세대 4,511명의 신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월별로 실시하고 또한 타 중앙부처 사업의 통합관리망 연계 조사 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다시 찾고 싶은 무공산 청소년 수혜를 환경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1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관 로비 및 북카페 휴게공간 및 배려, 강당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노후화된 청소년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인공 암벽장 교체 및 눈썹 매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꿈실현 인프라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발전과 건전한 여가 시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센터 및 4개 문화의 집에 6억 6,48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강을 실시하였고 14개 단체 및 37개 동아리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난 7월과 8월 우리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본 및 중국의 청소년들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정망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위기 청소년 상담, 보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복지센터 및 쉼터의 서비스 지원 향상 등으로 위해서 교육 실시와 함께 청소년 홍보 및 유해 환경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 체험 활동 프로그램인 청소년 영어 캠프를 추진하여 수혜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32개소에 등록해온 26,603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 총 예산은 8억 4천만 원으로 보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노후시설 교체 및 기타 배보수 소화기 지원 및 2억 100만 원,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 에너지 보일 제품 지원에 4억 9,300만 원, 화장실 손잡이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남부복지타운 관리입니다. 현 남부 노인복지관은 군청 청사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1985년대에 신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으로 해서 평택우리 222번 등 일원의 총 사업비 321억 5천만 원으로 건축용 면적 1,955평방미터,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2019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의 1차분 공사는 2016년 10월 말 준공됐으며 현재 2차분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으로 남부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물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효율적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총 22개소로 연간
약 86억 원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총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수시하였고 금번 2016년도 운영 실적을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복지시설 지원금이 지원금 집행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자가 장시간 적체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 보건시설은 시설 규모와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 증원이 가능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하여 폐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성인, 중증 장애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에도 시설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 여성 양성이 행복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양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법령 재개정 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건강가족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907가정,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362명,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의 지원에 41명, 가족 사랑의 날 운영 프로그램에 410명이 참여했으며 맞벌이 가정일 양립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675명에 대해서 다양한 가정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제공, 아버지와 자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과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정보 소통 나눔 경기 육아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육아 나눔 센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포맷이 연계로 부모님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비전동 벽산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경기 육아 나눔주택 운영 장소로 선정하여 지난 10월 15일 개소하여 10월 말 현재 115가정이 회원 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용 실적으로는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한 공간 마련 이용 등을 포함해서 1768명이 경기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품앗이 그룹 활동 연계 및 대상자 모집, 부모 교육 실시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습득하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양육 친화적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보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지속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보육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육 사업으로 보육료 및 요리과정 지원 등 45개 사업에 1,0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년 7월에 시립 100곳 마을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등 8개 유형 사업으로 취약 보육 및 공공용 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표준 보육과정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7개 사업에 71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및 사기 제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고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전파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자료 및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기획점검 등 417개소를 점검 중이고 이 중 118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2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당수령, 교직원 허위 등록 등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12개소 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평택시 전체 어린이집 419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통합 차량 전수조사, CCTV 관리, 실태 및 아동 안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운영에 따른 운영 계획 및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맞춤형 보육을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육 전문가들이 직접 보육 환경을 모니터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 인증 참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 아동센터는 35개 있으며 94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정적인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였고 2명의 특기적성 교육 강사를 6개소에 파견하였으며 학습 도우미 32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 보험 가입 사업비를 35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실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적격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에 관한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여가 선영 지원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기술 자격 취득 과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취미 과정을 중심으로 북부 남부는 일기당 4개월씩 연 3기를 운영하고 서부는 일기당 5개월씩 연 2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력번역 각 기수별로 112개 반 2,380명 모집 계획에 3기까지 총 314개단 7,198명을 모집하여 1, 2기는 교육을 마쳤고 현재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량을 발휘하는 작품 전시 및 발표회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17년도 강사 선발, 2017년도 일기 수강생 모집을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의 잠재 능력 개발 및 자아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취업 목표 인원은
승용에 1,600명, 일용에 7,500건이며 10월 말 추진 실적은 승용에 1,290명, 일용에 6,540건입니다. 경력단별 여성 특성 및 지역 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여 173명이 수료하였고 10월 말 현재 수료인은 71%인 122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일 여성 인턴 지원, 취업 아동 상담 및 동행 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여성의 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란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우리 동네 도서관 때 조성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로서 총 11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4개소의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으로는 먼저 배달의 저수지 주변 주택동 800번지 일원에 가칭 소사벌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 99억 원 중 67억 원을 지원, 국비 17억 2천만 원을 비확보하였고 지속적인 국비 활용을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 2017년도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국비 22억 2천만 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 도서관은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약 6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쯤 개관할 예정이고 세교 도서관은 세교문화복지센터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은 계획공모 15,000평방미터로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입니다. 시립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장소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 기준 양질의 자료 총 93만여 건을 확충, 시민 1인당 2건을 확보했으며 2016년 말까지 목표인 97만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 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독서 환경 조성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 통합 시스템은 우리 시 전체 도서관을 하나로 연계하여 어느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도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지난 7월 시스템 구축과 차량 확보를 완료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누적 1만 5천 건 이상, 일평균 약 180건이 이용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대처 시스템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시민의 독서 환경 증진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지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나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5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 의원님. 75쪽을 보면 그 청소년 영업 캠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35쪽이요? 네. 40명, 뭐 90명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영업 캠프 운영. 네네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 3회 중에 이제 3,600일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 숙식형이 있고, 이제 숙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일형이 있는데, 숙박형은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1일형은 8번을 실시하는데, 현재 숙박형은 이제 한 번을 실시했고, 한 번은 이제 12월 중에 좀 17, 1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시에 국제교류재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영어 교육센터도 있고 네.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목된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실시를 해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참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은 국제교류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제 네. 각 부서별로 어떤 청소년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시에 어떤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맞고요. 하여튼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그 부서별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부서별로 산대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특히 그 숙박형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군들하고 같이 미군 가족들하고나 거기 학생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SNS로 친구를 맺는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저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SNS 친구 맺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쨌든 그쪽의 문화와 언어를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 이 기본 배경 지식이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일회성, 뭐 하루짜리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그런 교류형으로 친구 맺기를 해서 교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제교류재단하고 이렇게 좀 협의해서 업무 분장을 좀 새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여튼 어떤 연계를 시켜갖고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14쪽에 보니까 그 공설묘지가 이렇게 송탄, 안중, 청복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공설묘지가 지금 다 이제 대부분이 만장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설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총 45년을 이제 최초 신청한 다음 45년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지금 그 화장률이 저희 시가 한 83% 정도가 됩니다. 점점 이제 화장률은 더 높아갈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추모공원에 저희 이제 안치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민간 시설도 이제 저희 한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화장된 화장하는 것은 그쪽으로 커버가 좀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이 이제 급격히 더 이제 화장하는 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저희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일반적으로 벌초 대행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벌초 대행을 해주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설묘지하고 공설묘지는 그 해당 연동에서 그 명절을 전후로 해서 명절 전에 제초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벌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뭐 근데 원칙은 네. 소유자가 해 맞습니다. 공성 묘지에 사용하신 소유자가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셔갖고 이제 벌초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면 명절 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좀 일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다 이제 벌초를 대행해 주는데 원칙은 맞습니다만은 좀 현실에 보면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벌초를 좀 어느 정도 연고를 안 찾는 그런 부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상당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시의 부담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관리할 건가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다 만장이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또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더 잘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성탄동에도 이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가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묘지들 보면 뭐 공원 느낌이 나는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좀 방치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그 가족들한테 비용의 얼마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고 그 이상의 관리를 우리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벌초 대행은 뭐 성묘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벌초 해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잘 우리가 시에서 기왕에 세금을 들이고 있다면 좀 관리를 잘 해주면 좀 묘지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주의하시는 정영은 저도 공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 내에 사실은 낙골당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택시는 화장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앞으로 화장장을 평택에다가 이제 만들려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협 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거기 지하에 아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추진이